안녕하세요. 렛츠퀴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퀴즈 여행 떠나게 될 콰이의 퀴즈 요정 테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몇 분이나 들어오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3,000분 가까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막 우리 여행 떠나려고 하니까요.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3,000분 넘어섰습니다. 자, 여러분 빠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문제는 12문제고요. 한 문제당 보기는 3개,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12문제 모두 맞춰주신 분들께는 상금 드려야겠죠. 오늘 상금 얼마일까요? 오늘 상금은 바로 100만 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상금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께는 10초의 시간 주어지죠. 이 10초의 시간 초과하시거나 오답을 누르셨을 경우에는 탈락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탈락했다고 보내드릴 콰이 아니죠. 여러분께는 부활카드가 있어요. 매 라운드마다 2번 사용하실 수 있고요. 부활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부활카드는 여러분들의 부활을 자동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초과하시거나 오답을 누르셨을 경우에 탈락하시게 되면 부활을 자동으로 도와드리니까요. 어떻게 사용할까 보다는 얼마나 많이 모을까를 고민해 주세요. 자, 12문제만 맞추면 상금이 뿅 하고 나타나는 렛츠 퀴즈. 들어가기 전에 테일러의 꿀팁 들어가야겠죠. 테일러의 꿀팁 넘버 1. 혼자 풀이하시는 분들 여러 명과 같이 한번 풀이해보세요. 정말 정답률이 다르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테일러의 꿀팁 넘버 2. 조용하고 인터넷이 잘 터지는 곳으로 가주세요. 그렇지만 독서실은 안 돼요. 세 번째로 콰이는 언제나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콰이를 추천한 후 그분들이 여러분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부활카드를 모으실 수가 있어요. 부활카드 매 라운드마다 두 번 사용이 가능하고요. 부활카드 많이 모으면 라운드마다 2번밖에 못 쓰지만 앞으로 부활할 수 있는 라운드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부활카드 많이 모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빠른 설명 마쳤고요. 지금 마친 순간 4,000명 넘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자, 이제 퀴즈 여행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Are you guys all ready? Let's get started. 첫 번째 문제 보여 주세요. 한국인은 눈꺼풀이 두껍고 눈썹 근육과 피부 연결 부위가 없기에 이것이 드물다. 이것은 A. 푸른 눈동자, B. 짙은 눈썹, C. 쌍꺼풀. 네, 한국인의 눈에는 드문 것, 눈썹 근육과 피부가 연결되어야만 생기는 이것이 있으면 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수술도 아주 흔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쌍꺼풀입니다. 이 쌍꺼풀은 상대적으로 동양인에게는 드물게 나타나며 유전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래서 쌍꺼풀이 없는 눈에 수술로 쌍꺼풀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쌍꺼풀을 없애진 못한다고 하네요.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근대 이후 부부간에 다정히 부르는 우리말 호칭인 여보의 본래 뜻은 A. 당신 좋아해, B. 당신 사랑해, C. 여기 보시오. 네, 여보의 본래 뜻, 부부끼리 또는 심지어 연인끼리도 서로를 부를 때 여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사랑이 가득 담긴 느낌이 마구마구 드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과연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여기 보시오였습니다. 지금 부부간에 스스럼 없이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호칭도 다양해졌지만 옛날에는 부부 사이가 지금처럼 허물없이 대하기 어려웠고 지켜야 할 도리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오, 여보쇼라고 하던 것이 그대로 호칭이 되었다고 하네요. 흥미롭네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뷰티 유튜버, 라디오스타 선미를 보고 연상되는 인물은 A. 포니, B. 이사벨, C. 신님. 자, 유튜브 동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 또는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예능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문제 쉽게 맞추실 수 있을 텐데요. 이분은 뷰티 유튜버 중에 특히 커버 메이크업으로 아주 유명하시죠. 선미를 닮은 외모와 또 최근에는 라디오스타에서 예능감이 빵빵 터지신 이분. 과연 누굴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이사배였습니다. 뷰티 유튜버 이사배님 많이들 아시죠? 선미를 닮은 외모, 커버 메이크업 이 두 가지만으로 이미 유명한 분인데요. 최근에 라디오스타에서 넘치는 끼를
펼치셨습니다. 보셨나요? 진짜 재밌었는데 한번 꼭 보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보여 주세요. 일에는 7날, 여들에는 8날을 뜻한다. 그렇다면 사흘은 무슨 날일까? A. 세 번째 되는 날, B. 네 번째 되는 날, C. 다섯 번째 되는 날. 자,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날짜를 셀 때 사흘이라는 단어도 쓰게 되는데요. 사흘은 몇 번째 날을 뜻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세 번째 되는 날입니다. 사흘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네 번째 되는 날과 헷갈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헷갈리곤 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사흘은 세 번째 날, 나흘은 네 번째 날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보여 주세요. 구름 속에 전기 입자가 부딪혀 방전을 일으키면서 매우 밝은 빛을 내는 현상은 A. 천둥, B. 번개, C. 벼락. 구름 속의 전기 입자가 매우 밝은 빛을 내는 현상. 주로 비가 내릴 때 이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비가 많이 내릴 때 하늘이 반짝하면서 밝은 빛이 생기는 현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번개입니다. 이 번개는 공기 중에 전기 방전 현상으로서 소나기 구름에서 일어나는데요. 소나기 내릴 때 번개 치는 거 경험해 보셨죠? 이 번개는 천둥을 동반하고요. 천둥은 이 번개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큰 집이라는 뜻으로 고대 이집트 왕을 이르던 말은 A. 파라오, B. 차르, C. 킹. 고대 이집트 왕을 이르던 말,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이것의 동상이나 이것을 상징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정치적, 종교적 최고의 통치자로서 두 땅의 주인이라는 칭호를 겸하는 이 말, 무엇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파라오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파라오란 하늘에서 땅을 지배하는 신들의 후손으로서 태양의 신 라에 의해 점지되며 신과 같은 자격으로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집트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였다고 하네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건축물의 벽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을 이르는 말은 A. 프리페인팅, B. 그래피티, C. 배드페인팅. 여러분,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글자나 그림을 그려놓은 것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인적이 드문 뒷골목이나 스케이터들이 보드를 타는 공터에서 많이들 보이죠? 이 그림이나 글자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그래피티입니다. 이 그래피티는 유럽에선 이미 거리의 예술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기원은 고대 동굴의 벽화나 이집트의 유적에서 볼 수 있는 낙서에 가까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낙서에 관심이 높아지고 예술로서 등장한 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라고 하네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1912년 영국을 출발해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중 빙산과 충돌해 침몰한 호화 여객선 명칭은 A. 빅토리아호, B. 엘리자베스호, C. 타이타닉호. 네, 이 여객선은 이중 바닥, 16개의 방수 격실, 특정 수위가 되면 저절로 닫히는 문 같은 당시의 혁신적인 기술로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불침선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 여객선의 침몰은 전 인류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여객선의 이름 무엇인지 아시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타이타닉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타이타닉호 침몰은 1912년 4월 14일 2,200여 명의 승선자 중에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을 포함한 1,5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타이타닉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침몰 원인과 과정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 9번 보여 주세요. 풋감에 떫은 물을 짜내어 색을 낸 제주도 고유의 의복은 A. 가옷, B. 가롯, C. 풋옷. 네, 난이도 높은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인의 옷은 비교적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제주도가 고유의 의복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던 분 계신가요? 자, 모르셨다면 보기가 단 3개밖에 없죠. 자, 보기가 3개밖에 없을 땐 찍기 신공으로 극복해볼까요?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가롯입니다. 이 가롯은 제주도 등지에서 간편한 작업복이나 평상복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간물을 들여서 가롯이라고 했다고 해요. 처음 물을 들였을 땐 빳빳하고 색도 빨갛지만 입고 지내면서 부드러워지고 색도 갈색으로 변하여 입기 좋은 옷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69명이 부활카드를 사용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생존자 수 확인해 볼까요? 지금 생존자 수 697명. 생존해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꼭 화이팅 해주세요. 문제 10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0번 보여 주세요. 미련하거나 기운 센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이는 황소는 무슨 소일까? A. 노란 소, B. 큰 암소, C. 큰 수소. 자, 여러분 황소 같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미련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기운이 센 사람을 이 황소로 자주 비유를 하는데요. 이 황소는 어떤 소일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큰 수소입니다. 황소는 몸집이 큰 수컷 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비유적으로는 미련하거나 기운이 세거나 또는 많이 먹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황소처럼 둔하다, 기운이 황소와 같다라는 표현도 있다고 하네요. 자,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여 주세요. 2011년 8월 25일 첫 발표된 빌보드 K-팝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노래는 A. 시스타의 So Cool, B. 21의 Ugly, C. 티아라의 롤리폴리. 자, 빌보드 차트에서 K-팝 차트가 처음으로 오픈이 되고 2011년 8월 25일에 발표된 첫 K-팝 차트 1위. 우리의 K-팝이 지금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7년 전에 빌보드 K-팝 차트 1위를 했던 가수와 노래는 무엇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시스타의 So Cool입니다. 빌보드에서 급부상하는 K-팝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사 2011년 7월 25일 빌보드 K-팝 차트를 론칭했는데요. 한국 뉴욕 등지에서 발표된 빌보드의 첫 K-팝 차트 1위는 시스타의 So Cool이었습니다. 네, 81명께서 부활카드를 사용하셨고요. 28분 맞춰주셨네요. 현재 생존자 수 308분입니다. 여러분,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08분 마지막까지 꼭 맞춰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여러분 모두 화이팅! 자, 문제 1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2번 한번 가볼까요? 문제 12번 보여 주세요. 플레잉 카드 하트의 퀸은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트로이 전쟁의 간접 원인이 됐다. 누구일까? A. 잔다르크, B. 라헬, C. 헬레네. 네,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됐던 이 여성, 영화 트로이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여성의 선택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아시겠죠? 이 여성과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의 도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 무엇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문제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헬레네입니다. 헬레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절세 미녀인데요.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였지만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유혹에 넘어가 함께 트로이로 도주하고 그래서 트로이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흥미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 트로이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12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생존자 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우승자 몇 명이고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 보여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오늘 탈락하신 분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회는 내일 또 있다. 그러니까 내일 영탁 아나운서님하고 꼭 푸셔서 마지막까지 우승하시길 바래요. 저랑은 이번 주 일요일 머리는 쉬게 두고 직감 스위치를 켜둔 상태에서 오로지 직감만으로 푸는 직감의 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일요일에 직감의 신, 직감 여행 떠나러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